자, 하이닉스 전략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더욱 그래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미끄러지고, 너무 많이 조정이 나오고, 너무 깊어지면은 왜 그럴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어, 좀 능동적이셔야 되는데 정보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다 보니까 검증이 되지 않은 자꾸 이제 케이블 TV 전문가 뭐 이런 정도를 포함해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꾸 의존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내가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야,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나 하이닉스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싶고 한데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뭐 증권사 전화하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준다는데 그게 대형주는 보고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이닉스처럼 극대형주 같은 경우 전화하셔서 하이닉스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자료를 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도 보시고,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뭔 소린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나름대로 뭐 방송 나오고 하는 친구들 자체도 하이닉스의 전문 용어가 끼어진 내용들이 나오면 못 알아봅니다. 저도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뭐 반도체도 많이 알고 뭐 방산도 다 알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 같은 사람들도 저도 공부를 하는 게 옳아요. 근데 일일이 뭐 전체 업종군들을 다 보면서 공부하고 대처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것만 뽑아서 놓고 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는 수급 논리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매집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기준, 형들이 샀어 안 샀어, 뭐 이런 기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많이 잡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캔들이 빨간색이다. 누군가는 사줬다는 거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캔들이 빨갛게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많이 사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주들의 경우에도 이왕이면 기관 투자자가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다 양쪽 다 마찬가지. 그래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풍부하게 형성되면서 시장 전체 관심을 받는 거. 뭐 그런 기준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평선의 기울기 우상향 되고 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 되고 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샀다. 메이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샀겠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경우도 대형주의 경우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관여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를 놓고 보실 때 기본적 분석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얘는 대형주고 수급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급이 유입되는 기준점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급이 유입되지 않고도 강세를 띠는 뭐 기존의 종목 중에서는 지금 뭐 많이 낙폭이 심화되어 있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가 2021년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 랠리가 나올 때 그 기준에서는 수급이 개인들 위주로 누적 수급이 쌓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무지하게 나왔죠. 그죠?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준에서도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누적적으로 그렇게 단행하는 게 아닌데 주가가 월등하게 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에는 포스코 홀딩스의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누적적으로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매집이 단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뭐 사실상 IT 중에서도 가장 약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가장 약한 종목의 기준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IT 대형주 4종목.
그러니까 IT 대형주 4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최상위 IT 종목 순서로 보시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2위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3위가 하이닉스, 그리고 4위가 삼성 SDI, 5위가 LG전자, 6위가 삼성전기입니다. 이게 시가총액 30위 안에. 그다음에 LG전자까지 5위까지로 한다면 시가총액 20위 안에. 그리고 LG전자를 빼고 본다면 시가총액 10위 안에가 네 종목이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이 세 종목이 1, 2, 3위가 IT입니다. 그리고 6위에 놓여져 있는 삼성 SDI가 5위, 6위 왔다 갔다 하죠. 걔도 IT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2020년 이후부터는 아예 2차 전지로 그냥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IT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돼서 계속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비중을 한쪽에 실을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규 가입하신 분들 계좌 보면은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도 그 정도면 다행인 거예요. 2차 전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오히려 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형주 잡주를 갖고 계시는 경우도 많죠. 그것도 거래가 아예 없는, 뭐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 거래가 형성됐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자, 원론으로 돌아와서 하이닉스 쪽을 설명을 드린다면 그 하이닉스의 흐름이 연초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약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그 약세를 띨 때 낙폭이 심화돼서 들여다볼 거냐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장중에 잠시 한번 넘겼던 종목이 네이버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기 전에 뭐 그 기준에서 하이닉스를 장중에 시가총액을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겼다 네이버가 그러면 그게 시가총액이 2위가 돼요.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네이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카카오, 시가총액이 70조 원대를 넘겼던 네이버 카카오가 70%까지 밀리죠. 70%까지 밀리잖아요. 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낙폭과대다 고점 대비 뭐 40% 50% 밀리면 낙폭과대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종목이 회사가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하이닉스도 사실은 뭐 전 국민이 다 알지만 초등학생이 글쎄 알까 모르겠네. 하여간 뭐 산업이 다르니까 사업이 하는 게 다르니까 어찌됐건 누구나가 다 아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다는 거죠. 테슬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 6위였단 말이에요. 미국 시가총액 5위. 그 5위인 테슬라가 사실상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긴축이라든가 머스크의 이제 뭐 일탈이라든가 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이제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폭이 70%가 넘어요. 즉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있는 종목군들의 조정은 시가총액 2위였던 전 세계 시가총액 6위였던 미국 시가총액 5위였던 어찌됐건 조정을 받으면 그 프리미엄이 60%, 70%, 80%까지도 깨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그런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업황이 또 하이닉스가 적자 전환될 수 있다, 또 적자 전환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많이 깊어졌는데 2017년 이후에 하이닉스의 PBR이 이렇게 0.83배 밑으로 이 파란 색깔 밑으로 내려왔던 적이 이번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표현하는 게 과도한 조정.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과도한 조정이긴 하지만 펀더멘털 상으로 놓고 볼 땐 부담된다. 우리가 잠시 후에 들여다볼 또 11월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여전히 윗방향으로 보니까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 저평가 상태여서 들어가진 않는다.
근데 하이닉스는 명확히 말씀드려서 저평가 상태 인식이 잡힌다. 예. 2016년도에 자산가치, 청산가치가 2016년 기준에 2016년 5월 18일 25,650원 찍을 때 그때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이었어요. 근데 자산가치, 청산가치가 대략 자산가치가 그 당시에 20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만 따졌을 때 65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범위에서 2018년, 2019년 이럴 때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럴 때 벌어들인 순이익만 20조 원이 넘어요.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발생됐고 그래서 그 누적되어 있는 자산가치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적자 전환이 일시적으로 된다 해도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범위 이상 밀리면 과도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도 꼭 PER, PBR로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장주니까.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프리미엄이 빠져내려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그게 네이버, 카카오, 테슬라의 영역뿐만이 아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이 정책적으로 비이성적인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지금도 뭐 중국 관련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정책적으로 PER이 올라와 있을 때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려운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 종목군들 말도 안 되는 그 주가 변동성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빠져내려갈 때 프리미엄이 빠져나갈 때에는 걷잡을 수 없죠. 자, 하이닉스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하이닉스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저평가 인식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가치주로서 논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물론 업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업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자산 가치도 계속 적자면은 뭐 뭔가를 팔아서라도 적자를 메꾸고 뭐 급여도 줘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멘텀이 된 거는 원래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죠. 작년 여름부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에.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반대할 가능성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야당이 계속 뭐 반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거로 보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그쪽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그게 무조건 꼭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그러니까 반등의 명분이 돼서 들어올려진 거죠. 그게 또 엄청난 내용이어서 뭐 반등 나온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추가 반등이 나온 거고 1월 3일 날 전체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흐름이 1월 3일입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이 1월 3일 날 2%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매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매년 똑같으면은 12월 말에 다 팔아가지고 풋옵션 사고 콜옵션 매도하고 그렇게 대처하면 되죠. 근데 매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요. 2021년도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가 연출이 됐죠. 이때가 2021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입니다. 이게 1월이에요. 응? 이게 11월, 12월, 1월에 양봉이 이따만큼 나왔다 이제 나중에 꼬리가 달린 거고 그 다음에 2월 그리고 3월 고점 찍은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2021년 3월이라고 나오죠.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시장인데 시장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마이너스 2% 형성이 됐어요. 지수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데 이제 그 연말 동안에 특히 이제 그 폐장일 그 수준의 뭐 배당락도 있습니다만 누가 뭐 나중에 돼서 배당락을 따지진 않아요. 이거 뭐 차트 보면서 월봉에서 어디 뭐 배당락 찾아갖고 얘기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락 부분은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데
지수 부분은 이제 조금 빠지는 그 느낌을 가져가게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연말에 배당락의 흐름, 또 시장이 좀 흔들리는 흐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증시보다 일찍 폐장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목요일까지 거래를 하고 금요일 날 폐장을 휴장을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금요일 열렸단 말이죠. 그때 미국이나 유럽은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좀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였는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 범위가 1월 초인데 1월 2일 날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안 열렸어요. 휴장이 대부분이 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열렸죠. 하루 먼저 쉬고 하루 먼저 열리고. 그래서였던지 1월 2일 날도 미국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1월 3일 날은 미국이 아직 열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2%까지 조정.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글로벌 증시하고 휴장일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그 공백 속에서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많이 과도하다. 이렇게까지 밀릴 내용은 없다. 그 당시에 조정받을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조정받을 때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해 준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게 그냥 미국의 긴축, 뭐 세계 경기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뚜껑을 열어보면은, 뚜껑을 열어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GDP가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해서 3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등의 소비가 금리를 올림으로써 둔화되긴 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소비, 아주 그 이전 대비, 그 이전 대비,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인플레이션 이 이전 대비해서는 월등히 소비가 좋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럼 뭐냐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을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경기는 침체가 아니라, 지금 침체라는 표현 하나요? 안 하죠.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앞으로 더 문제가 될 만큼 정책을 펼치지 않아요.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는 변방의 얘기인 거고,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분들의 얘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시장을 움직이는, 전체 세계 경기를 움직이고 뭐 시장을 움직이는 그 수장 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정치 논리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학자시고. 그분들이 그 훗날을 생각 못해서 지금의 정책을 쓸까? 지금만 당장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진 않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해도 그때 돼서는 그때대로 또 충격 한번 올 뿐이지, 결국은 또 부양책을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연초에 다이나믹하게 돌려질 수 있습니다. 1월 3일에도 일부 돌려지기 시작했을 때 플러스까지도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왜? 말도 안 되게 밀린 거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이. 결론은 그날 장중에 강보합까지 돌렸다가 살짝 눌리고 뭐 2%까지가 아니라 상당폭을 돌리고 망치형으로 끝났죠. 그게 이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전 종목이.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도 사실상 연초에 나쁘지 않았고. 지금만 놓고 보면은 지금처럼 좋은 장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들 굉장한 기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소형주 잡주 매매에서 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기준이 아니시라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종목을 구성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야, 이제는 살았다.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돌려지고 있구나. 저점 대비해서 10%, 그 다음에 1월 기준에서 6% 이상, 6% 이상 올라왔잖아요. 1월 저점 대비해서. 12월 말 종가 대비, 1월 저점이 아니라 12월 말 종가 대비. 저점 대비는 더 많이 올라왔죠. 그 과정 속에 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에 IT 종목에 이제 하이닉스를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 이 IT 종목의 하이닉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방송 원고에서 같이 또 찾아볼게요. 원고 자료에서 이쪽에 원고를 넣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원고가 영상 파일 쪽으로 넘어와져 있는데, 잠시만요. 볼게. 69회차에 있으려나요? IT 종목군들의 차트를 전부 잘라서 한번 쭉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뭐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이제 매번 뭐 보시던 내용이 기준이 되고,
하이닉스부터 보시면 SK 하이닉스 일봉 단위에서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그다음에 종합지수 보고 그리고 요 기준은 6월 말까지 보시죠. 133 133 7월 5일이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0135 7월 1일 0136이면 되겠다. 0136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황의 얘기가 되는데 요 기준이 91,000원. 그러면 하이닉스만 6월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사실 많이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 미끄러져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5,200원 밀려 있습니다. 5,300원.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거죠. 6%. 시장은 6월 말 대비해서 한 2% 올라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겁니다. 대신에 9월 그 말의 종가가 83,100원이에요. 83,000 9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10월 이후 4분기에는 83,100원 대비 2,600원 올라와 있다. 그러면 3%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말 이후에 시장 사실은 무지하게 올라와 있어요. 무지하게 올라와 있는데 하이닉스도 변동률은 제한적이지만 그 추세 범위에는 이제 연동되고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거 좀 너무 밑으로 내려놨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수급까지 보겠습니다. 개인 누적 수급.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에 결론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시장이 7% 이렇게 들어 올려줬잖아요. 8% 이렇게 시장이. 하이닉스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17%가 들어 올려줬는데 그게 시장 대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고 수급이 어찌됐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다.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래서 기억도 안 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안 갖고 계시거든요. 안 갖고 계시니까 기억도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이러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나올 때 시장 대비해서 사실상 IT 종목군들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도. 그 연속성을 좀 못 가져갔을 뿐이었죠.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더 검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앞전의 흐름처럼 이 수급이 다시 꼬여져 버리거나 앞전의 흐름처럼 상승 탄력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기대 요인 가져갔던 부분이 오히려 손실로 연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는 2차 전지 쪽은 IT 전지 별도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고 IT만 별도로 또 놓고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는 들여다봤고, 그러니까 제일 약한 하이닉스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한 하이닉스 기준에 제일 약하긴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놓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시장이 저점 찍고 돌릴 때에 하이닉스 IT가 가장 강력한 흐름을 연출해 줄 때도 있었다. 그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가 눌려져 있을 때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죠. 사실상 테슬라가 무너져도 2차 전지가 계속 강세를 띠고 그것도 이제 설명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랬는지 나중에 또 교육해드리고 지금 기준은 IT가 그래서 결국 살아날 거냐의 기준이 되는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분을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도 뭐 매번 얘기가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6만 전자가 깨졌네. 5만 전자 삼성전자 개인들이 800만 명이 갖고 있다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아서 어디 되도 않는 이상한 종목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연간 단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2월 이후로 따지면은 여전히 시장 대비 10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주도력은 IT가 여전히 갖고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 두 번째 기준은
시장이 3,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이상이 밀렸었단 말이에요. 30% 이상.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얘만 월봉을 다시 한번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는 더 높아요.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 12월, 2015년 12월의 기준은 뭐죠? 9년 6개월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시점입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어느 업종에서 좋아졌느냐? IT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미 IT가 시장의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지수를 IT가 들어올린 겁니다. 삼성전자의 신고가, 하이닉스의 신고가의 기준에 IT의 기준의 강세 때문에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근데 꼭 코로나19 때문에 IT가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재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IT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데 아니에요. 2020년도에도 시장이 붕괴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붕괴됐다는 것보다 조정이 깊어져 있을 때에도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때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가 되면은 여전히 이쪽의 업황은 다시금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될 수 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15년 12월 이후에 179%, 그러니까 시장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고점 대비 뭐 37%지만 이때는 1월 11일 날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이고 9만 원 위쪽에서 종가가 형성된 거는 3거래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꼬리까지 포함해서. 그럼 29% 하락이죠. 시장 지수는요. 1000포인트 빠져 있잖아요. 30% 하락. 똑같단 말이에요. 오른 거는 10배 올라와 있고 조정률은 하락률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동학개미 어떻게 하나 그따구 기사를 쓴 기자분한테 강력하게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공부 똑바로 해서 써라 라고. 당신 공부 똑바로 해서 쓰세요. 당신의 편대 하나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라고. 삼성전자를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시장 대비 10배 수익이에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3일 딱 9만 원 넘기고 끝났는데 거기서 다 잡았다? 그럼 반성하면 되죠. 분할 매수했어야 되는 건데라고. 그러면 그 9만 원이 아닌 나머지 가격에서 편입하셨던 분들은 시장 하락률 수준이에요. 시장 하락률 수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하락은,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얘가 이제 여기에 무중이 포함되어 있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되면 착시 현상이 좀 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다가 시장 밋밋 할 때 월등히 강했다가 시장 하락률을 뛰어넘잖아요. 85% 하락이잖아.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신풍제약 이런 거.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으면 뭐하냐고. 고점 대비 90% 하락인데 뭐 중간에 뭐가 있었든 말든 다 필요 없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뒷받침돼서 시장 대비해서 나름 방어가 되고 있는 쪽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냥 손실 났다고. 아니 그럼 주식을 전체를 손실 난 걸 따져야지. 주시장이 조정받아서 손실 난 개인 투자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따져야지. 삼성전자를 샀으면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못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버리고 다른 걸 사서 오히려 더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하반기에 6월 말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57,000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68,000원입니다. 뭐 38,000원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저 가격에 38,000원이면 정확히 3,800원 정확히 나눠볼까요? 3,800원 나누기 57,000원 해주면 6.6% 올라와 있습니다. 6.6% 하반기에 수익률이 6.6의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만약에 6만 원 이탈되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기사가 800만 개인 투자자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하반기에 6.6%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등락폭 다 빼고요. 금리보다 월등한 것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가 하반기에 2% 올라와 있는데 얘는 6%다. 그럼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실적이 뒷받침되고 제대로 된 종목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승리했다. 시장 대비 승리했다. 쓰잘데기 없는 어디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종목, 응? 우리도 위메이드 들어갔으니까 그럼 위메이드 얘기할게요. 우리도 신풍제약 들어갔으니까 신풍제약 얘기할게요. 우리도 네이버 카카오 들어갔었으니까 그 종목들 얘기할게요. 카카오뱅크도 들어갔으니까. 그 종목군들처럼 고점 대비 70%씩 빠져가지고 원금 회복 기회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10월 이후부터는요. 10월 이후부터 9월 말 이후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9월 말에 종가 대비해서 4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9월 말이 53,100원입니다. 53,100원 대비해서 시장은 10%, 11% 정도 올라와 있어요. 얘는요, 정확히 따지면 7,700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얼마 올라왔는지 보죠. 7,700원 나누기 53,100원 해주면 14.5. 시장 대비 역시나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걸로요? 수급이 일단은 형성돼 있다. 수급이. 하이닉스하고의 다소의 차이는 이 당시에 수급이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뭐 이런 변동성의 흐름이 아니었고 시장에 연동돼 있는 삼성전자는 흐름이었고요. 그죠? 그때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었고 여기서 되돌릴 때에도 삼성전자는 수급이 개선돼 있었습니다. 밀릴 때에는 수급은 정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품절주, 양지사랑 다를 게 없어요. 왜? 외국인 지분이 50%씩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빼고 그리고 기관 지분 좀 빼고 나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희박합니다. 거기에다 뭐 800만 개인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삼성전자를 사는 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조그마한 수급에도 메이저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그 메이저들의 방향성은 글로벌 시장 전체 경기 동향 플러스 나머지 거를 다 보죠. 그럼 경기 동향은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긍정적이어서 긴축을 해서 시장에 조정받는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기담아 듣지 마시고 지표가 좋은데 조정받는다는 얘기를 세상에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결론은요. 지금의 흐름이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그러면 지금의 이 수급의 기준이 이 정도 놓여져 있는데 이 정도 놓여져 있을 때에 여기를 부딪히는 공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였느냐라고 했을 때 요 범위에서 요 범위까지죠. 그러니까 수급이 여기서 더 개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수급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일부 개인들이 뺏겨지는 모습과 함께 윗방향성의 외국 기관들의 매수 강도가 들어온다면 그렇다면은 하반기의 고점을 얘가 약한 애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자꾸 11월 달에 하반기 고점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12월에 원체 시장이 무너졌을 뿐이고 그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차 전지에서 가리워져서 2차 전지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그쪽의 흐름에 가리워져서 그래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셨을 뿐이고 이번 저점 대비해서 14%씩 들어올린 그 흐름이 그 부분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9월 말 저점 대비해서는 17%, 이번 저점 대비해서는 11%네요. 시장은 얼마죠? 7%, 8% 들어올렸습니다.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보면 밋밋하고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 야, 내가 원금 회복하려면 얼마가 올라와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나보고 지금 뭐 3%, 5% 시장 대비 3%, 5% 이제 와서 정신 차리라고 하냐. 어? 옆에서 보니까 그냥 뭐 금양같이 뭐 윤정도 너도 금양 가지고 대박 났다고 광고했잖아 라고. 근데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비중 다 채우고 금양에 우리가 공식적인 비중을 10%로 잡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10%면은 금양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700% 이상,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600% 이상, 700% 수준. 근데 우리는 가지고 간 기준이 아니라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누적적으로는 그 수익이 더 커요. 거기에 하반기에만 하반기에만이 아니라 4분기에만 189%. 그러니까 10%만 가져가도요. 그런 종목에서 인생
뭐 막말로 진짜 뭐 팔자 고치겠다 이게 아니죠. 그런 종목에서 인생을 고치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몰빵하고 뭐 신용 미수 써서 매일매일 제대로 공략을 했다면 거기서 농담이 아니라 700%가 아니라 1000%, 10,000%까지 낼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자산 규모가 월등히 큰 상태라면 그게 안 나오지만 뭐 1,000만 원 가지고 들어왔다? 그거 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100억도 벌 수 있어요. 왜 못 벌어? 신용 미수 몰빵 치는 거지. 근데 그 종목 하나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종목 다 성공이 되느냐? 한 방에 죽어요. 그게 이쪽 바닥에도 있어요. 성은 안 밝히고 이름 득제라고 있어요. 컴투스 가지고 시가총액 막 조 단위 이상 쭉쭉쭉 뻗어 올라갔잖아요. 컴투스가. 그거 가지고 신용까지 다 포함해서 올인해서 갖다 밀어놓고 팔고 사고 계속 파킹 집어넣고 해서 벌어들인 게 소문난 게 2천억.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1,200억, 1,300억을 벌었어요. 그거 G스마트 글로벌 이런 거 잘못 들어와 작살났어. 아작났어. 지금은 없어. 그 돈 자체가. 다시 스몰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여간에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떠나서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지금 그 6월 말 종가 88,300원 대비해서 뭐 6,000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5,900원. 그래봐야 시장 대비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따져도 이렇게 따지면 이게 9월 말 종가입니다. 얼마예요? 9월 말 종가가 78,6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급격히 올라온 거를 따져도 고점 대비 밀린 거 생각하면 사실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사서 내가 수익을 낼까? 지금 1월달 지금부터 해서 어떤 종목을 사서 그러면 결론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만 좀 이따 동영상까지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94,200원 마이너스 78,600원 나누기 78,600원 해주면 19.8% 올라왔거든요. 최저점 대비해서는 22%. 시장은 최저점 대비해서 10%대.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2배 올라왔단 말이에요. 2배 올라오는데 그냥 2배가 올라온 게 아니죠.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37%예요. 그것도 먼저 볼까요?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돼. 그래,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37%대입니다. 37.03. 이 37.03에 시가총액 1, 2, 3위가 IT예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그리고 이 시가총액 순위를 보여드릴까요? 또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은 그리고 시가총액 5위, 6위가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게 삼성 SDI. 시가총액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게 삼성 SDI. 그리고 시가총액 이제 20위 안에 LG전자가 드디어 완전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3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위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또 하이닉스 3위까지는 좀 혼란스러워하신 분이 계시고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가 전부 IT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하고 LG하고 왔다 갔다 해요 서로. 근데 어찌됐건 지금 6위인 거고 그 다음에 10위가 이제 기아, 포스코홀딩스가 11위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얘가 지금 11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여차하면은 포스코홀딩스가 뭐 기아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도,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도 있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이제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놓고 볼 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의 강세에 연동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뭐 추세 강화 부분 긍정적인데 우리가 따라붙기에는 수급 범위가 해석이 좀 애매해요.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11위부터 15위 그 다음에 17위까지 LG전자가 그 시가총액 17위로 올라온 거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포스코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이 17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둘 다. 근데 그걸 넘긴 겁니다. 얘네가 이제 17위 할 때가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 18조. 얘네가 밀린 거고 얘도 올라온 거죠. 왜냐면은 시가총액 저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온 거니까. 밑에서부터 20위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17위 하나금융지주까지가 20위, 그 다음에 25위 딱 30위에 삼성전기. 그러면 IT는 IT는 보시면 IT가 주도력을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막연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IT가 주력주로 떠오를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37%짜리인데 주력주로 들어 올려진다? 그럼 그들에 대한 어떤 수급 개선이나 가시적인 내용들이 있느냐? 응? 명분이 있느냐? 그리고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 메이저가 사고 있느냐? 근데 지금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이미 하반기, 4분기에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삼성 SDI 10월 21일 이후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공격적으로 우리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는 편입을 안 했어요. 왜? LG화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7월 말 보호에서 풀리는 게 악재가 아니다. MSCI 지수에 편입 확장이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럼 이들도 지금 이제 삼성전기 보기 전에 LG전자까지 이제 마무리 좀 이따 지어드릴 거고 다시금 순위에서 보여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재차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왔습니다. 결코 약한 반등은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주춤이죠. 13.51이야. 시장 지수부터 명확히 볼까요? 저점 대비해서만 시장 지수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만 11.19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2차 전지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도 아까의 논리로 따지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5년 이후도 보여드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서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15년 이후에 시장 대비 10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하락률은 30% 똑같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 있다. 이 기준이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도 하반기 전체적으로나 10월 이후로 놓고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7월 이후에 7월 말 이후에 보호에서 풀렸을 때 그때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을 안 했고 또 9월 중순 이후에 CPI 핑계대고 글로벌 증시 급락 나올 때에도 2차 전지 조금 조심은 하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놓고 10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에코프로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편입을 했고 그 흐름의 시세가 어마어마했고 근데 이제 고점 대비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밀리는 건 그렇다고 치고요. 여전히 뭐 하반기 기준에서는 뭐 많이 올라온 기준이고 결론적으로 이번 반등에서는 시장의 변동률에 조금 더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지고 있던 걸 따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쪽은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대비 오히려 강세를 띠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많은 분들이 그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오히려 IT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 지금. 근데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게 포착이 돼 있어. 소문이 아직 안 나 있어. 근데 2차 전지는 소문 날 거 다 나 있고 변동성도 되게 컸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2차 전지의 부분은 이게 뭐지?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인 거는 알겠는데 하반기 그리고 4분기에 엄청난 40%대 시가총액 2위짜리가 그 정도 수익을 줬던 종목이 미끄러진 것도 시장 대비 더 많이 밀렸고 돌린 거는 시장 수준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쪽의 주도력은 지금 조금 다시금 검증을 받아야 된다. 하반기에 못 먹었으면 4분기에 수익을 못 냈으면 그러면 고점에 잡았던 물량 손절해서라도 이런 수익이 11월 중순까지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빨리빨리 찾아서 대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삼성 SDI는 안 들어서 왜? 이건 IT로 분류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2차 전지면서 IT니까 우리는 2차 전지를 들어가도 LG화학과 7월 이후에는 에코프로 그리고 9월 이후에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은 금양을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잡아낸 거죠. 교육용으로는
정확히 21일이라고 그랬어요. 21일이 요거 10월 21일이. 예? 여기서부터 망치로 돌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21일부터 본격적인 수급 범위. 저게 시가총액 그 당시 5위였을 때 등락률 30%를 이끌어낸 겁니다. 시가총액 5위를. 지금은요. 역시나 시장 수익률에 다소 못 미쳐요.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LG화학 2차 전지 종목군에 LG화학 이 정도면 좀 난 거예요. 그나마. 이 정도면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도 그나마.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속상해 하실 수 있지만 하방이 잡혀 있어서 얘는 그나마. 나머지 2차 전지 자칫 잘못 들어간 애들은 뭐 박살이죠. 얘는 뭐 폐배터리, 성일라이트 마찬가지. 결론은 다시 LG전자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LG전자의 기준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여드렸고 하이닉스로 다시 회귀할 거고 LG전자 기준에 지금 위치가 어떠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느낌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황금 대바닥주에 그냥 주구장창 밑으로 뭐 내려오는 그런 종목의 기준을 잊어버리시고 여전히 이런 종목군들은 요 바닥에서부터 위에 있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오버슈팅 나오고 애플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받고 이게 이제 돌려지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의.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 명확하게 뭐 기술적으로 이걸 넘겼어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명분. 명확하게. 수급이 들어와주면 가장 좋죠. 기술적으로. 그럼 메이저들이 들어오는구나. 그 명분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전장 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전장 쪽의 명분을 가지고 수급이 더 뒷받침되고 돌려지는 모습이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인다면, 수급과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수급은 아주 단순 논리로 놓고 봤을 때 요 고점을 넘긴 수급이 이게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거든요. 그 수급 대비 물량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럼 반등을 줬을 때의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을 준 이후에 우리도 흥분을 하죠. 오래간만에 5MA, 20MA 거래를 터트리고 넘긴 거니까. 여기서는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또 무너질 때 보시면 거래가 제한적이거나 음봉으로 내려가는 거래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신호를 주면서도 시장이 원체 깨지다 보니까 얘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하반기 4분기 그 강세를 띄었던 2차 전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반등을 줬느냐?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달려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집이 돼 있어. 펀더멘털도 있어. 매집도 돼 있어. 추가적인 수급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순차적인 반등에서 잠시 소외돼 있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하나솔루션, 방산 마찬가지. 매집은 어마어마한데 소외돼 있다가 한번 거래가 빵 터지니까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한 방에 빡빡빡 치고 올라 버리죠. 응? 그잖아요. 그럼 다시금 봐봐요. LG에너지솔루션. 얘 같은 경우에 수급이 후속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여름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 그리고 엄청난 매집이 돼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 삼성전자 수급 보세요. 수급. LG전자 그 사이에 꼬물땅꼬물땅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일단 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군들이죠. 그러더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띠고 있어. 근데 눈에 안 띄어. 지금 IT를 악쓰고 IT를 사야 된다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서 없어요. 그럼 언제 사라고 하겠어?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고 막 팡팡 터질 때 그때 돼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황금 대바닥 주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응? 오히려 또 실질적인 황금 대바닥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애들을 그거를 거래대금도 없는 애들을 그거를 기준 잡으면 안 되고 대형주 기준에서 서서히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고 시장 수익률을 조금씩 넘기고 그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일까? 왜 살까?
실적이 속된 편으로 개판으로 나왔어요. 실적이 개판으로 나왔는데 그런데도 수급이 좋아. 예, 앞으로 뭐 성장성이 좋을 거야.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전장에 대한 얘기죠. 전장. 실적 부분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어요. 그리고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나라에 80조 원씩 매출을 내는 데가 삼성전자 이외엔 여기뿐이 없어요. LG전자.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이제 백색가전 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대 회장님들이 핸드셋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적자가 나도 성장성이 있으니까 한 방이 있으니까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백색가전 쪽에 80조까지 매출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판관비를 조금만, 판매 관리 비용을 조금만 더 쓰게 되면, 광고 조금만 더 하고 혹은 뭐 어디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영업 마진이 확 줄어버려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순이익이 적자로 확전돼 버려요. 그 영업이익률도 안 나와.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률도 안 나와. 순이익이 그냥 좀 휘청휘청 돼.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냥 급격히 없애버리고 나니까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급격히 순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은 나오지만 성장성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PER, PBR이 낮더라도 메이저들이 안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장에 대한, 전장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전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LG전자의 수급은 개선이 됐고 그 개선된 수급 속에서는 공매도 그리고 대차 거래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놨는데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가지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죠. 그러니까 공매 대차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물량이 들어와 있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나 이런 부분이. 근데 전체적인 추이에서는 급격히 이 부분이 살아나 줘야 돼요. 순간 살아납니다. 순간 이것도. 그러니까 순간 급격히 살아나서 들어 올리는. 그리고 손바뀜. 그러니까 공매도 대차 부분에 매수 또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공매도를 하는 쪽이 있어요. 그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수익을 위한 공매도가 아니에요. 해치 부분에 대한 공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공매도 속에서 수급은 개선되어져 보여지지 않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 지금 그 수급이 안 나와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보시면 주가 올라갈 때에도 계속 개인들이 사는 걸로 착시 현상이 나왔죠. 근데 개인들이 바이오주들처럼 흥분해서 윗방향을 쏜 게 아니고 메이저들이 윗방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놓고 수급이 형성된 거죠. 뭐 개인들에게 속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여간 결론적으로 이제 LG전자의 기준도 시가총액 이제 17위까지 올라왔는데, 예? IT 주들의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의 수급이 개선되면서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고 있다. 이 개념을 놓고 보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기 쪽까지 보고 하이닉스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시장 대비 2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휴 손해가 얼만데 이러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 작년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 가장 강력한 지금 업종이 누구냐. 2차 전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지금 주춤거리잖아. 응? 그 다음엔 뭐예요? 여러 업종이 있지만 IT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그리고 작년 9월 26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누구냐. 그것도 알고 계셔야죠. 9월 26일 이후에. 이게 물론 뭐 날짜의 기준점마다 달라지죠. 당연히. 응? 누구를 더 많이 샀는지. 날짜의 기준점마다. 근데 지금 9월 26일로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 9월 26일로 설정을 잡았을 때 금액 기준에 2위가 삼성전기입니다. 셀트리온하고 시가총액이 셀트리온의 절반도 안 돼요. 이제 막 10조를 넘겼고 셀트리온이 24조예요. 24조 수준. 그런데 금액은 2배 가까이 많이 샀어요. 뭐 삼성전자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주식수가 7,500만 주 수준인데
순매매 수량이 400만 주 이상이에요. 5% 이상. 굉장히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매집이.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 32.7인데 36% 올라온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삼성전지 악을 쓰고 살아는 사람 지금 현재까지는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차 전지의 매수 강도보다 삼성전기의 매수 강도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결론은 하이닉스로 다시 되돌아와서 하이닉스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I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기준점 자신감 갖고 가야 된다. 그 설명 드린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쪽으로 전화 주시라는 함께 가시자는 얘기예요.